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버린 종이컵 하나. 그런데 바로 그 종이컵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한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고 종이컵을 분리수거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염된 종이컵이 재활용품에 섞여 있었고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금액은 무려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종이컵이 종이니까 당연히 종이류로 분리한 거 아니냐고 항변했지만 돌아온 답은 단호했습니다. 기름이나 음료가 묻은 종이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걸 분리 배출하면 전체가 오염되어 수거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활용이라는 단어만 믿고 분리수거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그 기준은 훨씬 복잡하고 무엇보다 깨끗함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재질이 맞아도 오염되었거나 다른 성분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재활용이 아니라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특히 종이컵, 피자 박스, 치킨 포장지 같은 기름, 묻은 종이류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종이지만 내부에 방수 코팅이 되어 있거나 기름기, 음식물, 찌꺼기 등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종이를 재활용해 섞으면 전체 수거물이 폐기 처리되며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점점 더 엄격한 기준과 단속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종이컵이나 피자, 상자 같은 일회용 종이 용기를 종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해서 재활용통에 넣고 맙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종이컵의 경우 겉은 종이지만 안쪽에는 얇은 비닐 코팅이 되어 있어 액체가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비닐층 때문에 재활용 설비에서는 분류가 어렵고 오히려 전체 재활용 공정을 망칠 수 있는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식용유나 커피, 소스가 묻은 상태로 버려지면 그 오염도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름이 묻은 치킨 상자, 피자 박스, 떡볶이 용기 등을 아무 생각 없이 종이류로 넣는 일이 얼마나 흔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냄비에서 기름을 닦아낸 키친타월까지 종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 재활용품은 재활용이 아니라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함께 들어있던 다른 깨끗한 종이들마저 일반 폐기물로 분류돼 전부 소각 처리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실수가 단순히 잘못된 분리수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단속이 강화되어 재활용품에 오염물이 섞여 있다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는 20만 원, 3차부터는 30만 원까지 올라가는 구조이며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부가 항목으로 청구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고스란히 나의 지갑을 위협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오염된 재활용품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해충이나 곰팡이 문제까지 이어지며 이웃 간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아파트 단지마다 감시 카메라와 모션 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특정 세대의 배출 패턴이 기록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잘못은 공동체 내에서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의 부주의로 상습 위반자로 낙인 찍히는 상황. 이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재활용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재질과 청결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재질이더라도 음식물이나 기름이 묻으면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이니까 종이통,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통이라는 단순한 기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투명 페트병입니다. 분명히 플라스틱이고 재질도 한번 페트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라벨이 붙어 있고 안에 탄산음료나 커피가 남아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재활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라벨을 떼고 내용물을 헹군 후 찌그러뜨려 뚜껑을 닫아서 배출해야 비로소 재활용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른 채 아무렇게나 배출하게 되면 선별장에서 걸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다시 전체가 폐기되고 비용은 주민 모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환경부에서는 재활용 분리 배출에 대한 기준을 매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기반 자동 선별 시스템까지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도 사람이 먼저 제대로 분리해서 버려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종이, 금속 등 재질별 분류는 기계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지만 오염 여부나 뚜껑, 라벨 제거 여부까지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결국 답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재질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오염된 부분은 닦아내거나 분리해서 버리는 것.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환경 오염과 사회적 갈등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건 설마 안 되겠지? 라고 의심하는 습관입니다. 종이컵 하나, 비닐봉투 하나, 플라스틱 용기 하나를 버릴 때도 혹시 이게 안 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는 기본 상식이 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심해서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복합 재질입니다. 겉보기엔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안쪽에 알루미늄이 들어간 과자, 봉지 또는 종이 포장지에 비닐 코팅이 된 즉석밥 용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복합 재질은 선별장에서 분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일일이 구별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으로 찢었을 때 안에 은박이나 다른 재질이 섞여 있다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혹은 뭔가 혼합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나 기름이나 소스가 묻어 있다면 역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버리면서 재활용할지 말지를 판단하지 말고 기준이 애매하면 오히려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전체 재활용 품질을 지키는 길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지침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사이즈입니다.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자동 분류기에 걸리지 않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구르트병, 작은 플라스틱 포장재, 미니 소스통 같은 것들입니다. 이 역시 재질은 맞더라도 너무 작으면 재활용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폐기됩니다. 때문에 이 또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분리수거를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별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쓰레기 전체가 반송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대입니다. 단순한 실수 하나가 몇만 원짜리 벌금으로 돌아오고 주민들 사이에서 지속 위반 세대로 낙인찍힐 수 있는 만큼 이젠 분리수거도 지식과 태도를 요구하는 생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출요일과 배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밤에 내놓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각 지자체마다 쓰레기 배출 가능 시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는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만 배출이 허용됩니다. 낮이나 아침 시간대에 내놓으면 무단 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제로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중요할까요? 낮 시간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수거 시간이 늦어져 악취가 퍼지고 길거리 미관을 해치며 고양이나 까마귀 등 동물들이 뒤지면서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불과 몇 시간만 지나도 음식물 쓰레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진동해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의 경우
요일이 정해져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어떤 지역은 화목 토요일에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다른 날엔 아예 수거하지 않습니다. 재활용품도 마찬가지로 월수금요일에만 배출이 가능한 경우가 흔합니다. 이 규정을 몰라서 잘못된 요일에 내놓았다가 며칠 동안 방치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결국 과태료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런 규정을 어기면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사진을 찍어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반복될 경우 벌점을 부여하거나 과태료를 청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단 한 번의 부주의가 아파트 전체의 위생 상태와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관리비 인상이나 주민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와 어디에 버리느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쓰레기 배출과 관련해서 또 하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봉투 규정 위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량제 봉투만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규정을 모르고 있으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것, 이것만으로도 수거, 거부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전용 음식물 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이 봉투도 시군구에서 지정한 지역 전용 제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전용 봉투를 부산에서 사용하거나 인천 봉투를 경기 지역에 쓰는 경우에도 부정 배출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봉투에는 지자체명과 인증 마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지 않으며 요즘은 CCTV와 감시 센서까지 더해져 위반이 거의 실시간으로 포착됩니다. 또한 봉투의 용량 초과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5리터, 10리터, 20리터 등 용량별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초과해서 억지로 쓰레기를 눌러 담거나 묵지 않고 배출하면 수거 자체가 거부되는 것은 물론 관리사무소에서 경고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물기를 짜지 않고 배출하면 수분 때문에 무게가 늘어나고 수거 차량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켜 전체 차량이 멈추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꼭 짜고 전용 봉투에 담아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재활용품 역시 비슷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라벨을 제거하고 가능한 한 압착한 후 종류별로 나누어 배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무시하고 한꺼번에 비닐에 넣어 내놓는 행위는 혼합 배출로 간주되며 1회 위반이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바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자 공동체 의무가 된 셈입니다. 나 혼자의 편의보다 우리 모두의 생활 환경을 지킨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그 인식이 부족한 곳에 법과 단속, 과태료가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규정을 모르고 어겼을 경우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할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억울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이나 철회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구청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약 300건 이상의 쓰레기 과태료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감면 처리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자신이 쓰레기를 잘못 배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관리사무소 대화 내용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거 시간 이전에 정확히 쓰레기를 배출한 CCTV 화면, 해당 봉투가 본인의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물, 사진이나 봉투 표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청은 동주민센터나 구청 환경과
혹은 구청 홈페이지의 민원 신청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진술과 근거입니다. 단순히 나는 안 그랬어요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와 상황 설명을 조리 있게 정리해야 행정기관에서도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도와주는 상담 창구도 마련돼 있는 곳이 많으니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는 주저 말고 문의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쓰레기 관련 사기 수법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쓰레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입니다. 귀하의 재활용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확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런 식의 문자를 받고 당황해서 링크를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행정기관은 절대 쓰레기 과태료를 문자로 고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고지서와 통지서는 등기우편 또는 공문서 형태로만 발송되며 모바일 링크를 통해 과태료를 안내하거나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쓰레기 과태료 고지처럼 일상적인 주제를 가장한 문자는 사람들의 경계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평소에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면 일단 클릭하고 보게 되는 것이 인간 심리입니다. 이때 설치되는 악성 프로그램은 문자, 통화 내역, 계좌번호, 심지어 공인인증서까지 탈취해 심각한 금융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에 링크가 있다면 무조건 의심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또한 관공서 홈페이지를 통한 고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대부분의 시청구청은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쓰레기, 과태료 관련 고지는 절대 문자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 공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는 여전히 많은 쓰레기 품목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모호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닐랩, 스티로폼, 종이컵, 감열지 영수증, 요구르트병, 일회용 커피컵 뚜껑 등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 하는 착각 속에 재활용통에 버려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재질 특성상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이즈가 너무 작아 기계적으로 선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스티로폼의 경우 오염되지 않은 신선식품 포장용 스티로폼은 일부 지역에서 수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식물 기름이 묻은 스티로폼이나 치킨 포장용 스티로폼은 세척이 어려워 결국 대부분 폐기됩니다. 종이컵 역시 겉은 종이처럼 보여도 안쪽에 방수 코팅이 되어 있어 일반 종이와 섞이면 전체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재활용 분리수거는 모양보다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물로 씻고 말린 뒤에 배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마트나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스티커, 비닐, 테이프, 주소 라벨 등도 제거하지 않으면 해당 종이 박스 전체가 일반 쓰레기로 전환됩니다. 아무리 종이 재질이더라도 접착제가 남아있는 상태는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작은 실수가 전체를 망치고 때로는 과태료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품목과 규정,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잘못 배출하고 있었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무심함이 우리 지갑에서 수십만 원을 가져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이웃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기름이나 음식물이 묻은 종이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종이컵, 피자 상자, 키친타월 모두 예외 없이 해당됩니다. 둘째,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2, 4, 5번만 가능하고 라벨 제거 및 세척이 필수입니다. 셋째, 재질이 섞였거나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넷째,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전용 봉투에 물기를 짜서 배출해야 합니다. 다섯째, 배출 시간과 유일, 봉투 규정까지 꼭 지켜야 합니다.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섯째, 억울한 과태료는 반드시 이의 신청하세요. 증거만 잘 정리하면 감면 또는 철회도 가능합니다. 일곱째, 링크가 있는 과태료 문자는 100% 스미싱 사기입니다. 클릭하지 말고 구청에 전화부터 하세요. 쓰레기 분리 배출, 어쩌면 가장 사소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의 약속입니다. 더 이상은 나는 잘 모르니까 라는 말로 피해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법은 알고 지켜야 힘이 되고 무지에는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분리배출의 핵심을 분명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아는 만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우리 모두의 생활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